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 다이빙 후에 항공기 탑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받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스쿠버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이분 질문의 요지는 제가 궁금한 것은 비행기 내에 이미 대기압 상태로 기압 조절된 상태로 생각하여 만약에 기내 압력이 대기압으로 조절이 된다면 저희들이 항공기 탑승을 다이빙 이후에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한 좀 헷갈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내 압력은 0.88로 맞춥니다. 항공기 탑승 기준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거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항공기가 운항할 때 얼마나 높은 고도를 나는지, 즉 운항 고도와 그곳에서의 실질적인 주변 압, 그 다음에 여기서 기내에서 압력을 어느 정도 조절하는지 그걸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일기압 상태에서 내 몸에 어떤 약간의 질소가 좀 들어있다 치더라도 이게 기내 압력이 일기압이면 똑같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게 조금 낮게 높여줍니다. 우선 그 항공기 탑승에 대한 기준은요, 댄에서 2002년에 주창한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 해군 잠수표 같은 데는 다이빙 후에 24시간 동안 수면 의식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Rule of 24 Hours 이렇게 부릅니다. 댄의 기준은 무감압 한계를 어기지 않은 레크레이션 다이빙 1회 하고 나서는 최소 12시간을 기다려라. 그 다음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번의 다이빙을 했을 때 그 역시 내가 무감압 한계를 지켰기 때문에 한 번도 감압에 걸리지 않은 상태라면 18시간 최소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이빙 하다가 감압을 해야만 하는 그런 프로필의 다이빙이었다면 24시간 이상 훨씬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다이빙 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트록스 다이빙을 하면 다이빙 후 항공기 탑승의 기준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나이트록스로 다이빙해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다이빙 이후에 산소 흡입을 많이 해서 혹시 내 몸속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질소기포를 좀 많이 없앴다면 좀 빨리 타도 되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 안전해지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항공기를 타고 운항을 하게 되면 실제 국내에서는 8,000m 혹은 9,000m, 국제선의 경우는 12,0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국제선 생각을 하고 12,000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도에서의 주변 압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0.35바에서 0.19바가 됩니다. 이것도 12,000m에서 0.2바라고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옆에 어떤 그 허공에서의 압력은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가 압력이 얼마든지 간에 기내 압력을 어떻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위험에 처해지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고도는 12,000m라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주변압은 0.2바, 정확하게 0.19바 이렇게 되지만 이때 기내 압력을 바깥
0.2에 비해서 훨씬 높게, 그러나 대기압보다는 낮게, 지금 현재로서는 0.8바 정도까지 높여줍니다. 이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인데 이걸 높여준다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수면에서는 1.1바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빙 끝나고 나면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기체들은 다이빙 때문에 많이 들어왔던 질소가 남아있다면 그것 역시 일단은 기포로 존재하고 그것의 압력은 1바에 해당되는 압력입니다. 이게 질소기포라면 당연히 0.79바 뭐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요. 12,000m에서 바깥의 압력은 0.2지만 기내 압력은 0.8바입니다. 질문 주신 분 대기압이 아니고요. 0.8바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 후에 보다 많은 질소를 몸에서 배출시킨 다음에 비행기를 타야지 그 질소 기포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실제 0.8바라면 우리 몸은 1바에 맞춰서 모든 가스들이 혈중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일반대, 우리가 사용하는 공기는 1바일 때 산소는 0.21바, 질소는 0.79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기내는 낮기 때문에 낮은 압력에 들어있는 산소의 압도 떨어집니다. 이 말은 내 몸속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산소의 어떤 압력, 이게 1바에서의 0.21바이기 때문에 21%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낮아지는 겁니다. 0.6 죄송합니다. 0.16 혹은 17 정도에서 산소가 내 몸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몸은 산소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비행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은 점점점 더 피곤해질 수 있고 두통도 생기고 사람이 졸리다든지 그러나 잠이 들지 않는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파일럿은 2차 대전 때 이 기내 압을 높이지 않은 어떤 폭격기 같은 것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는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운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파일럿도 이거 쓰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운전실 아래 파일럿실에도 압력은 다 높여주고 있죠. 여기 작은 그림은 이게 기내 압력을 우리가 0.8바로 맞춰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게이지입니다. 우리가 고도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감압병이 있습니다. 다이버만 감압병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파일럿이 특히 공군 비행사들이 낮은 압력을 향하여 올라갔다가 급강했다가 하는 이것을 반복할 때 실제로 다이버에게 올 수 있는 감압병이 파일럿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훈련소, 공군 파일럿들이 훈련하는 그런 부대에 있는 병원에는 고압산소 챔버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도에서 우리가 압력 평형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 당연히 압력 상해도 생깁니다. 저산소증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작되는 큰 어떤 항공기들은 기내 압력을 더 높여줄 수 있게 약 0.9바까지 올려서 운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항공기를 기내 압력을 1바까지 올려서 운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온다면 사실은 다이버들은 다이빙 끝나고 바로 타도 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항공기 탑승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내 압과 바깥의 압력
차이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이빙하고 비행기를 꼭 타야 되면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늦춰서 그렇게 타도록 그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다이빙 즐겁게 저와 함께 오래오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